중국 대련시. 이곳은 고구려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천리장성의 시발점이자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항해 나라를 지키던 비사성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곳을 대흑산 산성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서문으로만 오를 수 있는 천혜의 요새 비사성은 현재까지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 비사성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마구잡이 복원과 엉터리 관광지 개발로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사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이 산성은 3년 전 중국이 고중도 없이 당시 성벽을 이루던 잔해들을 모아 시멘트로 대충 발라 건설한 가짜 산성이다. 점장대로 향하는 계단 중심부에는 명, 청시대에 유행하던 용문이 조각을 세워놓아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장군이 군사를 지휘하는 건물인 점장대에는 엉뚱하게도 중국식 누각을 올려놓았다. 그 아래에는 당나라 양식의 문을 달아놓고 좌우로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도형들과 비슷한 군마와 장수의 모형까지 세워져 있다. 기념사진 촬영하기에는 그만이지만 역사와 유족의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 온갖 낙서가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비사성엔 고구려도 비사성도 없었다. 진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엉터리 복원물로 뒤섞인 중국식 짬뽕밥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 있는 호산장성이다. 중국은 바로 이곳을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동단계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진나라 시대의 만리장성과 비슷한 모양으로 쌓아놓은 성벽은 사뭇 만리장성처럼 보인다. 하지만 호산장성은 짝퉁 만리장성이다. 그리고 이 산의 주인은 고구려의 박작성이다. 중국의 모든 역사서들은 진나라와 명나라 시대의 만리장성 동단기점을 산해관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호산 남쪽 사면에 자리 잡고 있던 고구려의 박작성 발굴 사실을 숨기고 엉뚱하게도 가짜 만리장성을 세워 당시 중국이 평양까지 지배하였다는 거짓 역사를 선전하고 있다. 짝퉁 만리장성 뒤 압록강가에 고구려 박작성의 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안내 간판 하나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고구려의 박작성이 이렇게 버려진 돌들 가운데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광개토 대왕릉에서 우리는 백두산 천지에서 만난 9월 여자 중학교 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발굴, 재현하는 데 힘을 쏟고 계신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임원 수련회를 놓은 학생들이라고 한다. 교장 선생님에게 학생들과 함께 온 이유와 소감을 여쭤봤다. 출발은 동북공정, 그거를 왜곡해 있는 우리 역사를 애들한테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역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간부 수련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진짜 누구라도 좀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연변에 있는 자치주에 있는 조선족들이 점점 경제력이 상실되면은 우리 민족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것이 현재까지 다른 민족들은 다 망했지만 우리 말과 민족은 살아있잖아요, 문화도.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면은 좀 그런 데도 좀 한번 참여하고 싶고, 또 되면은 우리 역사 지키는데 우리 애들도 좀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그래요. 광개토 대왕의 비석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방탄 유리에 갇혀 있었다. 이럴 경우 내부 온도는 2도 상승해 보존상 좋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조선족이 폭파시킬까봐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100여 미터쯤 거리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은 버려진 돌무더기나 다름없었다. 돌무더기 위에 계단 하나 만들어 놓고 석실을 개방한 광개토 대왕의 무덤은 초라했다. 박물관이라는 것도 빈방 2개의 광개토 대왕비 탁본과 사진 몇 장 걸어놓은 것이 전부라니, 여기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중국의 유적이라면 이렇게 먼 곳을 올 이유가 있었을까?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 변방 소수민족 정권이고 광개토 대왕이 중국인이라고 말한다. 고구려 유적이 중국어로 쓰여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영어로 쓰여진 세상의 모든 유적들은 모두 영국의 역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 세계적인 건축물인 장수왕릉의 위용이 눈에 들어왔다. 장수왕릉은 그나마 외관상 보존이 잘 된 듯 보였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서자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왕의 무덤 위에는 소원을 빌고 간 관광객들의 돈이 놓여 있었다. 눈에 띄는 한국 지폐들이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했다. 돌틈에 동전이 박혀있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인들만이라도 돈을 내려놓는 대신 역사를 빼앗긴 후손으로서 조용히 묵념을 하고 나오는 것은 어땠을까? 벽은 습기로 가득했고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곳은 관광객에게 개방해 돈을 벌기보다는 후세를 위해 보존했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매표소에서 파는 표도 모자라 고구려 장수왕까지 무덤에서 표를 팔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과연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생각한다면 이토록 엉망으로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었을까? 이것만 보더라도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가 아님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개토 대왕릉을 비롯해 장수왕릉, 그리고 고구려의 모든 유적을 돈벌이로 만들고 있는 중국. 이제 중국은 비단 대신 고구려를 팔고 있었다. 동북공정은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중국 정부의 국책 사업이다. 쉬운 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 이들 소수민족은 중국 인구의 8.4%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중국의 60%이며 수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이 소수민족들을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때문에 중국은 국제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티벳, 동투르키스탄, 내몽골 지역 등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역사 왜곡을 통한 소수민족 통합 정책이 필요해진 중국은 티벳과 동투르키스탄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한 서남, 서북 공정에 이어 조선족을 겨냥한 동북 공정을 시작하게 된다. 동북 공정은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와 발해에 이르는 한민족 고대사 전체를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현재 중국 땅에 있는 한민족 고대사 유물과 유적을 유네스코에
자국 역사로 등재함으로써 한민족의 뿌리를 중국 소수민족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심각한 사건이다. 한국의 역사는 5,000년에서 2,000년으로 잘려나가고 공간적으로는 광활한 만주벌판과 현재의 북한 지역 모두를 잃게 되며 한강 이남에 국한되는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동북공정은 통일 한국의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여 한민족의 오랜 활동 무대였던 만주 지역에 대한 한민족의 연고권을 소멸시키려는 의도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은 공공연하게 북한을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선전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예기치 못한 붕괴를 맞을 경우 북한을 중국의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는 매우 위험한 도발인 것이다. 이미 BBC 중국어판은 북한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고 세계적인 검색 사이트 구글과 캐나다, 미국 교과서들은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가 아닌 중국 역사로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34개 유명 기관에서 53개의 세계 지도가 한반도 전체 또는 일부를 중국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역사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 중국의 역사 왜곡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영토 패권주의, 영토 역사주의는 세계 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논리이다. 고구려가 705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 중국은 35개 국가가 존망을 계속했다. 그중 200년을 넘긴 나라는 한나라와 당나라뿐이다. 오히려 중앙정권에 어울리는 나라는 고구려이다. 조공과 책봉은 당시 외교적 관리였을 뿐이다. 일본도 조공을 했지만 중국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어로 기록된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역사는 모두 영국 역사인가?